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밸류업 수혜주들에 대한 진단부터 또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혁인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관련한 밸류업 수혜주들부터 또 인기 급상승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급종의 시작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진단으로 열어볼까요? 자, 앞서 최상목 부총리가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 등을 시사한 바가 있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또 분리과세, 주주하는 강화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밸류업 주요 섹터 내에서 먼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 PBR주들이 많습니다. 일단 실적도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 컨콜에서 밸류업에 적극 참여 의지를 보여준 만큼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오늘 이를 앞두고 좀 숨고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동차 섹터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고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이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내용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발표가 난 뒤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1차 때는 그 생각보다 좀 실망감이 나왔다 보니까 그때 좀 아쉬웠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자동차 관련된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체크를 하고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일 때 이제 그 산자부 4월달 산자부 그 수출 입장으로 가 나왔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6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 10%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 최근에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수출이 좀 일부 줄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전기차 수출액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 4월 때 13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를 했지만은 지난 2, 3월에 비해 지금은 좀 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쪽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한 41%그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고환율 시대에서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수출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도 그렇게 심하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 좀 잘 되고 있다 한다면은 결국은 환율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좀 아쉬워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계속 좀 투자 관점으로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밸류업을 시사했을 때 외국인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산 섹터가 바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였는데 지금 밸류업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뭐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흔들림을 이용했을 때 충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밸류업 관련한 섹터 내에서 자동차가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금융주도 솔직히 좋기는 하지만은 자동차와 지주사 쪽의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와 그 어느 정도의 그 제스처를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섹터도 좋지만 자동차 이제 지주사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금융 섹터 역시 밸류업 이제 수혜주로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또 유입된 바 있었죠. 무엇보다 이번 실적 발표 때 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로
KB금융, 신한지주도 일제히 동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차 세미나를 앞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시금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발표 이후에 금융 섹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또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네, 오늘 2차 세미나를 앞두고 금융주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큰 폭으로 지금 하락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2023년도에 배당 성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27%대 중후반에 설정돼 있던 이 배당 총 주주 환원율이 30% 중후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기주 총대 4대 금융지주사들이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겠다. 이 부분은 그만큼 많은 주주가치 재원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재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고 좀 공고했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 특히나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이 홍콩 ELS 관련된 부실 이슈, 이 부분에 대한 충당금 설정 이슈가 이익의 감소가 이익 감소 기조로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배당금에 대한 재원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또는 배당 성향이 좀 더 하회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막상 KB 금융의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좀 통했지만 그 영향들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이다. 그래도 좀 비교적 네. 완화된 실적 발표를 좀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했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더 더해진다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성향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같은 어떤 이 의사 결정들이 좀 더 활발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세미나에서는 이 자율 공시에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들이 공개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면 되고, 아마 여기서 세제 지원 관련된 부분, 네. ETF에 관련된 편입 조건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 안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어떤 수혜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금융지주사들은 특히나 총 주주 환원율에 상향되는 부분들, 여기서 네. 배당 성향이 얼마만큼 좀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자동차, 밸류업의 수혜주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예전에는 이 밸류업 시사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2차 세미나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방을 좀 열어둘 것이다라고 보세요. 예전만큼의 기대는 아닐까요? 최근에 지금 수급 흐름들 좀 보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에 기업 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수급으로 좀 이전된 흐름들. 그래서 전일에 미국의 어닝미스 여기 여파가 반도체 섹터에 오늘 조정을 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자리들은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일단 시장 좀 관망세로 좀 이어지고 좀 있지만, 지켜보자. 네, 구체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 저는 수급은 충분히 좀 더 네. 반영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이 세부적으로 좀 더 진행되는 네. 그런 흐름들은 추가적인 어떤 이 수급 반영에 따라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역시나 세제 혜택입니다. 이런 부분들 맞물려서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 특히나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구체화되는지 여부 또 지원 방안 같이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임급종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면서 올라서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후에 환율이 빠져주기는 하나 지수는 내내 좀 보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명확한 흐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수급 흐름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장중 한때 상승 전환까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 오후 들어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VI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가장 최근에는 폴라리스 AI와 메타립스, 마이크로2 나노 CTK가 상승 VI가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 바이오스텝은 하락 VI가 발동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VI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출발과 함께 SM그룹주들이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12시에 공정위가 SM과 카카오 간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하면서 12시 2분부터 연이어 상승 VI가 발동됐는데요. SMCNC는 두 번의 VI가 발동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나 싶었지만 한 27%대에서 고점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한 18%대 강세를 모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타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실적을 발표한 금호타이어 10여 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3거래일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 VI가 발동, 장중 고점 12% 부근에서 여전히 거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VI 종목 중심으로 임급종 살펴볼까요? 12시 이후 급격한 VI가 발동되면서 튀어오른 SM 계열사들, SMCNC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SMCNC, 라이프 디자인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 카카오와 SM엔터의 조건부 승인 소식에 움직였는데 반종훈 소장님, 이건 일단 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SMCNC와 더불어서 SM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진단 들어볼까요? 예, 일단 먼저 SM, CNC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건부 승인이 결정이 난 거지 앞으로 좀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뭐 독립된 뭐 점검 기구를 한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기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SM, CNC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도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동사에 대해서 다음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 쪽에서는 아마 지금 계속 뭐 어떻게 분위기 경영 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M을 통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SM이 그 SM CNC와 키스트에 대해서 등 그 비주력 자사에 대한 매각 추진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 오히려 지금은 그 비주력 자산 매각 추진 소식이 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MCNC의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수익이 좀 많이 나셨다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스케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SM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엔터 쪽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옛날에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거쳐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많죠. 예, 노이즈가 아직까지 많고요. 그리고 뭐 NCT의 경우에도 NCT 127이든 U든 그쪽이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NCT 드림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NCT 드림도 오늘부터 이제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네.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지켜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SM의 경우에도 지금은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긴 하지만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두고 매수를 한다면은 상당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정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났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 73% 감소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나고 있고 실적은 실적대로 지금 분위기가 아쉽기 때문에 컨센 하회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이슈가 끝나면 무조건 상승하겠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슈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업종에 대한 좀 다시 또 성장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슈가 끝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지 마시고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셨다가 추후에 다시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엔터의 투심이 좀 살아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MCNC 같은 경우 오늘의 이슈로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오히려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자라는 단기 이슈에 좀 국한된 흐름을 말씀 주셨고요. SM의 경우에도 지금 자리 신규 매수하기에는 매력도는 아직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SM은 그러니까 좀 약간 제한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고 싶으면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한적인. 예, 네. 그렇지만 롱으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임급종으로 우리 실적 나온 기업들 특히나 또 VI가 발동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임급중은요. 네, 금호타이어가 VR가 걸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456억 원, 전년 대비 무려 167%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 회속 질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11% 급등,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데 오늘 넥센 타이어의 네네. 실적도 발표가 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실적 괜찮은데 여기는 주가가 빠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전반적으로 좋게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선별적으로 좀 시각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실적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 낙폭이 좀 확대된 부분들이 저는 금호 타이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가 현재 좀 낮은 뭐 시가총액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뭐 1분기 실적이 이익 1,456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 예상을 좀 했지만 14%대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네.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고 워크아웃 이후에 실적 개선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이제 2분기 기조까지의 베트남 2공장에 관련된 증설 효과가 지난해 4분기에 이 증설 투자가 좀 완료되고 난 이후에 1분기에서 실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2분기 내지 3분기까지의 이익 기조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 추세에서 52주 신고가 개시를 좀 했고요. 최근 고점이 한 2021년도 한 8,600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8,000원대를 좀 더 상회하는 즉 8,5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7,500원 선을 기준으로 좀 본다면 보이지 않는 7,500원을 지켜주는 전제하에서 좀 보유가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전반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금호 타이어 주춤해진다면 신규 매수도 유효하고 지금 돌파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긍정적인 분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급중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반종민 소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오후장 종목 포착해 봅니다. 유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상위에는 대원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며 최근 전력 설비나 전선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됐는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일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또 일부는 강세를 보이는 등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흐름은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주가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은 절반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 본느도 보이는데요. 미국 화장품 시장 확대와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 500%가 넘게 급증하고 거래량 2,8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탄력을 주는 모멘텀도 부재하다 보니 특정 섹터의 수급이 보이고 평소 상위에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수준을 타이레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 소재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외 삼성전자도 보이는데 약세 출발 이후 1.4%대까지 상승했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속 고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에도 개별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최상위의 레이저셀, 인텔과 마이크론의 LC본더 장비 첫 출하를 앞두고 구체적인 장비 발주는 2분기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온 이후 급등을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기업 결합을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MCNC의 주가도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 최근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테이펙스라든지 제일전기공업도 강세를 보이며 상승률 상위 올라와 있습니다. 또 RFHIC는 LIG 넥스원과 180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온 이후 급등을 보이며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1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에 반응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금호타이어가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선이나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LS 에코에너지, 재룡전기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LS 에코에너지의 경우는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상승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풍산도 강한데요.
방산 수출 개선과 구리가 상승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증권사에서 목표股가를 줄상향하면서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음식료주들의 상승도 이어지는 가운데 삼양식품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52주 신고가 종목 안에서 판정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지금도 12% 급등을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풍산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방산의 완벽한 조합이다. 2분기 실적 기대 또한 키우고 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구리 가격 상승 기조 체크해 보면서 풍산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었는데 오늘 자세한 판정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업 분석에는 윤여민 이사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권희 대표가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풍산 최근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 분석 통해서 1분기 실적 내용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를 또 얼마나 가져갈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신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메인 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동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생산합니다만 우리 귀에 가장 좀 익숙한 것은 반도체 리드 프레임, 볼트 너트, 산업 설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포츠용 탄약이라든지 추진 탄약 같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2022년에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러시아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 2022년에 좀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살짝 좀 눌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해는 좀 반등의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 3개월물 구리 선물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그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톤당 지금 $10,000가 넘어간 상황이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리의 어떤 지금 $10,000가 넘어간 상황은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광산 등의 어떤 폐쇄로 인해서 결국 이제 구리의 하단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안보에 따른 어떤 그러한 또 경각심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600억 정도, 매출액이 9,6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는 좀 감소했습니다만 컨센서스는 조금 뛰어넘는 좀 그러한 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의 감익이기는 했습니다만 2분기에 무려 1,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급증하는 실적 전망,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사실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리 가격도 상승 기조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이 많긴 합니다만 또 단기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지금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부담스럽고요. 사실은 예. 네. 지금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특히 오늘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이제 상승폭을 키웠다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아마 윗꼬리를 얼만큼 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월 7일 날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2일 날 한번 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또 한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오늘도 그러면 내일 예측해 보면 내일부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추세는 유지하겠지만 5일선 조정 정도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과하게 올랐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그 리포트가 좀 강하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목표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산의 이제 그 캐파가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지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의 감소, 뭐 중국 재련소의 이제 생산량을 좀 줄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정이 좀 한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풍산에 대한 기업과 기술적 분석 각각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판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강하게 힘을 뻗고 있는 풍산이 더 달릴 수 있을지,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격이 벌어진 부분 좀 부담스럽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는데 좀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윤여민 이사께서는 한마디 정리를 단기 급등주의라고 또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 4주 전에 이제 풍산과 관련된 좀 말씀을 한번 드렸다라고 좀 기억이 있고요. 그때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강하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한두 개 정도 나오면서 그러한 어떤 이유로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앞에서도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결국 이제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건희 대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또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될까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갖고 계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밑으로의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다. 지금 당분간 구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뭐 지금 생산량도 감소돼 있고 중국 경기도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풍산이 주가가 이제 좀 재평가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재평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장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신선하기 때문에 좀 이게 네.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뭐 쉬어가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갖고 계신 분들도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풍산에 대해서 기업과 기술적 분석 모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을 주셨고요. 단기 급등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유자의 관점으로는 조금씩 수익 실현 비중 좀 챙길 걸 챙겨 나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종목 겨루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에 이어서 두 분 또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전략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결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또 승리 도장이 찍혔을까요? 파로스아이 바이오와 한미반도체. 네, 지금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면서 승리 도장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데 따른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좀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어떤 제가 볼 때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파로스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좀 단기 바닥을 좀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충분히 좀 매수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함께 겨뤄볼까요?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바이오즈 GI 이노베이션에 맞서는 이오테크닉스를 또 뽑아주셨네요.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이오테크닉스까지 최근에 반도체 쪽에 투심이 살짝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가 계속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예, 그 뭐 지금 미국의 기업들 이제 수치 검사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AMD의 실적이 안 좋았고 여러 이제 회사들이 안 좋았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 이제 시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속도가 좀 느린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주식의 속도는 조금 그러니까 본업보다는 빠르게 가죠. 기대감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그럼 반도체 좀 많이 쉬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쉬더라도 결국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는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레이저 마커가 지금 한 33%인데 이 회사는 레이저 관련된 기술로 장비들을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고 후공정인 레이저 마커뿐만 아니라 전공정인 어닐링 장비, 그다음에 다이싱 후공정에 있는 다이싱 장비까지 이제 계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된 장비도 이미 지금 그 TGV라고 하죠. TGV 장비도 네. 이미 지금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볼수록 매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최근에 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네. 힘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실적이 예전에 이제 한참 잘 나갔을 때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9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수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증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추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도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이오테크닉스 이럴 때 지켜보자 또 오늘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GI 이노베이션 요즘 종종 AI 의료, 제약바이오에서 들고 나오시네요. 네,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제가 볼 때는 PM에 대한 증대도, BPM에 대한 증대도 있겠습니다만 아스코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거를 떠나서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채권 금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 그중에서도 가장 좀 민감도가 높은 제약바이오 sek터가 조금 바닥을 잡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하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SC 제형 변환에 관련된 부분에 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GI102에 대해서 SC 제형 변환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이제 변경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했고 또 이제 FDA도 지금 이제 개발련 임상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도 단독 어떻게 보면 투여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레퍼런스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슈라든지 또 이제 머크 키드루다 같은 좀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와도 지금 대형 회사와도 지금 병용藥에 관련된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독점 권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 향후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다음 주 또 어디에 승리 도장이 찍힐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넥센타이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호타이어와는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1분기 영업이익 4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급증한 실적이긴 합니다만 컨센서스가 600억 원대였던 걸 대비하면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던 주가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다소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실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권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